청소년들의 경제 마인드가 국가의 미래를 정한다. 자, 청소년들의 경제 상식 업그레이드를 위해 제가 또 왔습니다. 잠깐만. 요즘 기침이 너무 나는데 제가 요즘 목이 안 좋아가지고. 근데 아무래도 요즘 미세먼지가 너무 많잖아요. 너무 심각해요, 미세먼지가. 제 건강이 너무 나빠지는 것 같습니다. 이 미세먼지 안에도 경제가 숨어 있다는 거를 아시나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실 텐데 저도 궁금합니다. 궁금하시다면 저 흥미딘딘에게 집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던 흥미도 일으키는 흥미딘딘 경제교실 지금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공부할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코털은 좀 아니지 않나? 약간 깨지 않아요? 코털 보면? 저는 항상 코털 정리하니까. 앞으로는 코털을 길러야 될 수밖에 없다면 이게 상상이 가십니까? 근데 앞으로 그럴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충격적인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瞧，这就是雾霾纪元的胜利者了。他们适应得如此成功，甚至已经爱上了这个世界。 근데 이거는 너무 과장한 영상 아니야? 설마. 이 영상이 이제 스모그를 걸러내기 위해 먼 미래에 이제 중국 분들을 이제 표현을 한 모습인데 그거 말이 안 되지.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키스할 때 코털이 이렇게 닿을 거 아니야. 그러면 키스할 때 코털 이렇게 올리고 해? 말이 안 되지 이거는. 이게 마냥 웃을 일은 아니죠 지금. 그만큼 환경오염이 심각하다는 뜻이니까. 근데 진짜 충격적이야. 중국의 이제 한 환경단체에서는 이제 갈수록 심각해지는 중국의 스모그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이런 영상을 제작해서 화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게 정말 남의 나라 일이 아닙니다, 지금. 환경오염하고 대기오염은 이제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서울도 만만치가 않죠, 지금. 최근 몇 년 사이에 공기질이 너무 나빠졌어요. 자전거를 제가 샀는데, 봄에 샀는데 하루 타고 더 이상 못 탔어요. 진짜로. 마스크 이렇게 끼고 나가도 눈에 미세먼지가 막 들어오고 막 이래가지고 자전거를 건강해지려고 탔다가 집에 들어오면 오히려 골골 앓아버리니까 너무 아프고 환기도 못 시키고 집 창문 열고 싶은 날도 못 열잖아요, 이제 창문을. 심각합니다, 지금 진짜. 이렇게 우리는 19세기 산업혁명 이후 수없이 많은 공장을 짓고 쉴 새 없이 매연을 뿜어대는 바람에 엄청난 환경 파괴와 지구온난화라는 심각한 문제를 안게 됐습니다. 스모그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스모그는 이제 연기와 안개가 합쳐져서 생긴 말로 오염된 공기가 안개와 함께 한 곳에 머물러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자동차에서 나오는 이제 배기가스, 석탄을 태우면 나오는 이산화황, 그리고 일산화탄소 등이 안개나 햇빛하고 만나면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스모그를 이제 만드는데, 일단 스모그가 발생하면 하늘이 뿌옇고 볼 수 있는 거리가 짧아져 대기오염이 심하다는 사실을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요즘 뭐 밖을 이렇게 내다볼 때 이제 한강에서 이제 강 북에서 강남이 보이잖아요. 근데 요즘은 아예 안 보입니다. 요즘에 자주 등장하는 공포의 단어는 바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초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크기가 작고 잘 걸러지지가 않아서 우리 몸에 이제 한번 침투하면 심각한 병이나 질환을 일으키기 때문에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초미세먼지가 지금 제 몸에 쌓여 있는데 그만큼 대기오염의 위험성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사실 우리가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쐬고 있을 때 북극곰들은 녹아내리는 빙하 위에서 오늘도 살아남기 위해서 치열한 사투를 벌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인간의 이기심이 얼마나 많은 생명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위협하고 있는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우리 연예계에는 심각한 지구온난화와 환경 보호를 위해 앞장서서 활동하는 에코스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헐리우드에 제가 좋아하는 형이죠. 디카프리오 형님이 있고, 일단 디카프리오 형님은 이제 배우를 넘어서 환경 운동가로 엄청 유명한데, 오래전부터 세계 각국을 돌며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고, 또 자기 사비를 들여서 지구 온난화의 심각성을 고발하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가 1998년에는 자신의 이름을 딴 디카프리오 재단까지 설립을 하고 현재까지 총 5,9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670억 원을 환경운동에 기부를 했는데요. 디카프리오 형님은 또 대자연을 배경으로 인간의 끈질긴 생명력을 그린 영화 레버넌트 죽음에서 돌아온 자로 생애 첫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수상하는 자리에서도 지구 온난화를 지적하는 수상소감을 밝혀서 많은 분들의 공감을 샀습니다. 나도 이 영화 봤는데 그래서 연기를 좀 더 잘했구나. Climate change is real. It is happening right now. It is the most urgent threat facing our entire species. And we need to work collectively together and stop procrastinating. Let us not take this planet for granted. I do not take tonight for granted. Thank you so very much. 사실 이제 디카프리오 형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환경운동을 이제 몸소 실천하는 훈훈한 에코스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배우 박진희. 박진희 씨 엄청 좋아하는데 엄청 좋아하거든요. 환경 보호를 몸소 실천하고 있는 박진희 씨는 자신의 집에 태양열 에너지를 설치했습니다. 빗물을 받아 청소용으로 쓰는 것은 물론 뜨거운 물이 나오기 전에 나오는 찬물을 버리지 않고 모아서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등 사소한 생활 습관으로 자연 보호에 앞장을 서고 있는데요. 간단한 채소는 집 앞 마당에서 직접 재배해서 먹기까지 한답니다. 이거는 진짜네. 이거는 아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군요. 그리고 심지어 자녀를 키울 때 일회용 기저귀가 아닌 천기저귀를 사용해 환경도 살리고 아이 건강까지 챙기는 똑순이 주부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박진희 씨가 별명을 얻었는데 에코진이라고 합니다. 에코진이. 네, 진짜 좋아하는데 박진희 씨. 자, 이어지는 에코스타는 바로 배우 류준열 씨입니다. 평소 건실한 이제 청년 이미지를 갖고 있는 배우 류준열 씨는 실제로 한국 허핑턴 포스트에 환경 보호에 관한 글을 올리면서 평소에도 이제 환경을 보호하는 속 깊은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말이죠. 사실 지구 온난화와 환경 오염이 중요한 이유는 또 따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돈입니다. 이게 다 돈이에요, 이게. 경제적인 시선으로 이제 해석을 해보자면 결국 공기가 나쁜 것도 다 경제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손실입니다. 탄소 배출권하고도 이제 관련이 있는데요. 여기서 탄소 배출권이란 세계 각국이 이산화탄소 배출을 규제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 탄소에 대한 사고 팔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자, 일단 우선 탄소 배출권을 알려면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부터 알아야 합니다. 일단 온실가스 하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그거 있잖아요. 탄소 배출권은 온실가스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범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규제하기 위해 교토의정서라는 협약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가입한 국가들은 2012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 감소하기로 약속을 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는 국가와 기업은 외부에서 탄소 배출권을 구입하기로 정했는데요.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각국 정상들이 교토에서 모여서 탄소 배출권을 거래하자, 이렇게 약속을 한 거죠. 특히 탄소 배출권은 지구 온난화를 규제하고 방지하기 위한 UN 기후 변화 협약에서 발급되고 있는데요. 주식이나 채권처럼 주식 거래소에서 매매할 수 있습니다. 또 필요한 할당량은 각 국가별로 부여받곤 하지만 대부분의 탄소 배출권 거래는 온실가스를 직접 배출하게 되는 기업과 기업끼리 이루어지게 됩니다.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 허용 총량을 정하고 각 산업에 맞게 배출 허용량을 나누어주면 기업은 할당받은 배출 허용량 안에서 생산활동과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하고, 여기서 남거나 부족한 배출량을 다른 기업과 거래할 수 있는 제도랍니다. 전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규제되고 있는 원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는 세계 7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라는 점인데요. 일단 나라 규모에 비해서 사실 세계 7위면 어마어마한 수치죠. 나라 행복도로 따졌을 때 7위를 못하는 나라가 이런 곳에서 7위를 한다는 게 아주 고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우리나라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30% 감소를 목표로 삼고 2015년부터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는 온실가스는 우리 삶의 터전과 환경을 계속해서 파괴하고 있기 때문에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 활성화는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당장의 이익보다 이제 환경과 후손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탄소 배출권이란 세계 각국이 이산화탄소 배출을 규제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 탄소에 대한 권리를 사고 팔 수 있는 권리. 당장의 이익보다는 지구 환경을 생각해서 온실가스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줄이기. 이제 퇴근해야죠. 끝났잖아. 이거 좀 밖에 미세먼지가 심해서 거의 이 스키장보다 더 가려야 돼. 이러고 안 다니면 큰일 나. 또 나가요? 네. 이러면 아무도 못 알아보잖아. 야, 진짜 위험하다니까. 이러고 나가야 돼. 안 그러면 큰일 나요. 이러고 미세먼지 다 가리고. 안녕히 계세요. 청소년들의 경제 마인드가 국가의 미래를 정한다. 청소년들의 경제 상식 업그레이드를 위해 오늘도 책 봤습니다. 지난 시간 막막했던 이제 경제 공부에 제가 응급 수여를 해드렸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네. 어떠셨죠? 지금 대한민국이 난리가 났다고요. 네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경제 교실로 들어와. 이거 몰라요? 여기는 없던 흥미도 생기는 흥미딘딘 경제교실. 저는 경제닥터 흥미딘딘입니다. 오늘 공부할 주제는요, 여러분들하고 아마 가장 친숙한 단어가 되지 않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아마 하루 중에 가장 많이 들리는 곳이 바로 편의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편의점에 경제가 또 숨어 있다고 합니다. 목 잠기는데 여기서 음료수 하나만 좀 먹고 가면 안 될까요? 자! 제가 지금 편의점에 왔습니다. 자, 한번 먹고 싶은 걸 골라볼 텐데
자, let's get it. 자, 요거 라면 먹어야죠. 이건 봉지는 따로 먹는 거고, 이것도 컵라면도 하나 또 때려야 되고, 요거 어렸을 때 많이 먹던 거. 다 담아. 근데 이게 제가 음료수를 하나 사러 왔는데 음료수는 안 사고 지금 이렇게 필요하지 않은 걸로 지금 다 채워버렸네요. 근데 사실 이건 저만 이런 거 아닙니다. 누구나 한 번씩은 이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편의점에 가면 음료수는 왜 항상 맨 구석에 있을까요? 전 그저 음료수 하나 사려고 했을 뿐인데 음료수 찾으러 가는 길목에는 왜 그리도 먹고 싶고 사고 싶은 게 유독 많아 보이는 건지, 왜 때문에 이게 다 심리를 이용해서 물건을 더 많이 팔려는 기업들의 전략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걸 찾으러 가는 길에 저처럼 이거 사고 저거 사고 이렇게 조금이라도 더 사게 만들려는 속셈이죠. 이런 걸 바로 소비 심리를 이용한 마케팅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심리를 이용한 마케팅 사례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마트에 가면 왜 모든 카트마다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 걸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언제나 저는 그게 의문스러웠지 말입니다. 그건 이렇습니다. 마트 가서 다른 사람 카트에 눈독을 들인 적이 있는 사람 없을 수가 없죠. 저도 그렇지만 마트에 가면 이상하게 저 사람은 뭐 샀지? 이러면서 한 번씩 보게 되는데 이거 샀네? 저거 샀네? 나도 저거 사야 되는데 저거 신상인데?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심리가 들게 하는데 마트 카트에 구멍이 이렇게 뻥뻥 뚫린 이유는 다른 사람들의 소비 심리를 자극해서 물건을 더 사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백화점에서도 이것과 비슷한 심리 마케팅을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눈치채셨나요? 있을 거 다 있고 없을 것도 있는 백화점에 정확하게 없는 게 딱 두 개가 있습니다. 바로 시계랑 창문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지금 몇 시지? 시계가 없는데. 시계가 어디 갔지? 그 이유는 시계를 보면 어머 내가 이렇게 오래 있었나? 이러면서 빨리 집에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조금 더 오래 붙잡아두기 위해서 시계가 없는 거라고 합니다. 창문도 마찬가지인 게 이제 저희가 들어갈 때는 낮이지만 또 이렇게 쇼핑을 하다 보면 해가 질 수도 있는데 해가 진 걸 보게 되면은 벌써 이렇게 됐나 하고 집에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해를 못 보게 창문을 없애서 백화점에 더 머무르게 하는 의도가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가만히 보면 뭔가 물건을 살 때 뭔가 홀린 것처럼 사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쇼핑하러 가면은 이제 약간 신발 코너 이런 데 가면은 진짜 쓸데없는 거 엄청 많이 사고 뭐 음식 같은 것도 막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있으면 막 굳이 안 사도 되는 거 엄청 많이 사잖아요. 이렇듯 우리의 심리를 이용한 마케팅은 우리도 모르는 곳에 여기저기 이제 많이 숨어 있는데 그렇다면 또 어떤 심리 마케팅이 있을까요? 자, 여러분 여기 어딘지 아시죠? 바로 강남역인데 지금 사람들이 줄이 참 많이 서 있죠.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 있는 이유는 바로 믿기 어렵겠지만 햄버거입니다. 그 미국에서 이제 건너온 일명 흔들어 버거인데 이거 먹으려고 사람들이 3시간씩이나 줄을 선다고 합니다. 뭐예요? 진짜예요? 이거 진짜야? 모형 아니에요? 엄청 딱딱한데? 근데 진짜 산 거예요. 이거를 1시간 동안 기다려서. 이게 그렇게 맛있나? 일단 근데 햄버거는 사실 식어도 맛있으니까 일단 감사합니다. 처음 먹어봐요 이거를. 맛있어. 뭔가 진짜 나를 위해서 이거를 줄을 서서 사왔다고 생각하니까 좀 더 맛있는 것 같죠. 식어도. 사실 사람 심리가 약간 그렇잖아요. 누군가 약간 줄 서 있으면 얼마나 맛있길래 저렇게 줄을 서지? 약간 이런 생각도 있고
아 저거 요즘 사람들 줄 쓴다는데 아 나 뒤처질 수 없지 하면서 나도 꼭 먹어봐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마구마구 들잖아요. 그러니까 식어도 저는 먹습니다. 그냥 이거 좀 이따가 이렇게 사진 딱 찍어가지고 해시태그 해가지고 이제 흔들어 버거 딱 테이크아웃 이렇게 해가지고 요마하하하하 브레이커 예 아무튼 아 나 이건 잘 못해. 이때는 그렇게 지용이 형 큰 팬이 아니었어가지고 아무튼 여러분 혹시 그 등골 브레이커라는 걸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대표적인 게 뭐 바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너도 나도 사는 게 이제 유행이 돼서 전국의 이제 중고생들의 교복이 되었다는 등골 브레이커 점퍼에도 심리 마케팅이 숨어 있는데 이런 걸 바로 밴드웨건 효과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특정한 상품을 소비하기 때문에 덩달아 이제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늘어서 상품의 수요가 증가하는 현상을 말하는데 그래서 이제 뭐 친구 따라 강남 갔다 이런 속담도 있는 거고 사실 밴드웨건은 서커스나 정치 집회 때 행렬 맨 앞에서 이제 밴드를 태우고 다니며 분위기를 유도하는 자동차를 뜻하는 건데 유명 정치인이나 연예인이 방송국에 차를 타고 들어오면 사람들이 이렇게 막 몰려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어디를 가서 딱 이렇게 딱 내리려고 하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몰려가지고 막 그런 거를 이제 밴드웨건이라는 영어 단어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제가 어딜 가도 이렇게 막 몰리거든요. 여기서 잠깐! 우리 연예계에서 밴드웨건 효과를 불러일으킨 스타는 누구? 바로 저의 롤모델 워너비 G-드래곤입니다. 뭐 이런 거 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지용이 형 덕후인데 약간 지용이 형이 하는 거라면 뭐든 다 따라하고 싶어요. 뭐 저만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지용이 형 같은 경우는 스타들의 스타의 스타죠. 일단 뭐 대표적인 커플 연정훈과 한가인 씨도 우리 지용이 형의 팬에 인증했고요. 윌 스미스의 아들 제이든 스미스도 그 SNS에 지용이 형 팬이라고 인증을 했고 아이유 그리고 빅스의 원식 정말 대단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아마 제가 가장 커밍아웃을 많이 한 덕후가 아닐까 싶습니다. 밴드웨건 효과는 경제학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소비에는 대개 공급, 수요의 법칙이 작용하지만 때로는 가격과 상관없이 수요가 폭발하는 예외 현상도 있는데 남들이 특정 상품을 사는 것에 자극받아서 덩달아 같이 사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모두 특정 제품을 사려고 치열한 경쟁을 벌일 때 오히려 난 모든 사람들과 달라 하면서 그 제품을 일부러 구매하지 않는 현상이 있는데요. 그건 뭘까요? 정답은 스놉 효과입니다. 사실 누구든 나는 좀 남들과 다르고 싶은 그런 심리가 있잖아요. 왠지 약간 모두가 하는 거, 약간 대세가 되면 약간 조금 피하고 싶은 그런 거. 사실 래퍼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신발을 이제 신상을 딱 신고 갔는데 딱 공연장에서 똑같은 신발을 맞춰요. 그러면 진짜 기분 나쁘거든요. 제 주변에 이제 슬리피 씨가 있는데 아시죠? 슬리피. 그분이 약간 저랑 겹쳐요. 그러니까 협찬 라인이 조금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약간 연락이 와요. 야, 나 지금 어디 가는데 너 그거 받았니? 라고 물어보면 이제 제가 말하죠. 나 받았다. 그러면 이제 그분은 안 받고 그거를. 한 번은 어떤 방송을 갔는데 둘이 정말 똑같이 옷을 입고 와가지고 약간 제가 슬리피씨 미니미 버전이 된 적이 있는데 약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럼 피하고 싶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남들과 똑같은 것은 싫다고 너무 특별한 것, 약간 리미티드 제품 이런 것만 찾다가는 장사꾼들의 속임수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들이 사람들의 속물근성을 제대로 저격해서 사기를 칠 수 있거든요. 짠! 자, 이 시계가 얼마처럼 보이십니까? 이게 막 그렇게 화려하진 않아도 약간 되게 모던하고 심플하잖아요. 엄청 비싼 겁니다.
이 시계가 전 세계 1%만 찬다는 문구를 앞세워서 수십억 원의 매출을 올린 명품 시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판매 가격은 500만 원에서 무려 억소리 나는 거의 1억이 넘기까지 하는 시계로 유명한 제품인데요. 근데 여기서 반전은 실제 가격은 값싼 중국 부품을 사용해서 원가는 5에서 6만 원밖에 안 한다고 합니다. 이게 그래서 한창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막 연예인분들이 이제 막 사가지고 엄청 사고 이랬었는데 알고 보니까 중국 원단을 써가지고 중국 부품을 써서 5, 6만 원밖에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바로 난 남들과 달라! 라는 스낵 효과 심리를 제대로 간파해서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사건이란 거죠. 이렇듯 현명한 소비, 현명한 경제활동을 하려면 바람잡이나 궁중심리에 현혹되지 않고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 다들 아시겠죠? 자, 그럼 다음 시간에도 다시 만나요. 피스. 편의점, 백화점, 마트에는 돈을 더 쓰게 하려는 기업의 심리 마케팅이 숨어 있다. 친구가 사면 나도 따라 사는 심리, 밴드웨건 효과에 현혹되지 말자. 남들과는 다르고 싶은 스낵 효과는 미리미리 조심하자. 기분에 따라 마음에 따라 소비하는 당신은 갈대 유후. 아, 이건 너무한다. 이거는 유후후를 요즘 누가 해요? 유후후를 누가 해요 요즘? 유후후를 애들이 좋아해요? 유후후는 요즘 세윤이 형도 안 하는데 유후후. 자기 유행인데 자기도 안 하는데. 기분에 따라 마음에 따라 소비하는 당신은 갈대 훗훗. 청소년들의 경제 마인드가 국가의 미래를 정한다. 자, 청소년들의 경제 상식 업그레이드를 위해 제가 왔습니다. 사실 우리 청소년들이 경제 문제로 고민하는 것들 중에 가장 큰 고민이 있습니다. 뭔지 좀 감이 오시나요? 바로 용돈입니다. 용돈은 받아도 항상 적다고 느낍니다. 사실 제가 계획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써서 그럴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주시는 용돈 흥청망청 쓰면 stupid! 오늘은 흥미딘딘 경제교실에서 알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재무설계를 배워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없던 흥미도 일으키는 흥미딘딘 경제교실입니다. 레이! 오늘 공부할 주제는요, 바로 이겁니다. 요즘 이거 핫하죠. 자, 이름하여 딘딘의 영수증. 니들 모두 스투핏. 이제 멀리에서 대구에서 올라온 영수증을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외모를 꾸미느라 일주일 만에 용돈을 모두 탕진했다는 대구에 사는 15세 고현희 학생이 보내준 영수증인데, 화장품도 사고 옷도 사고 쿠키. 쿠키는 뭔가요? 이게 너무 럭셔리한데. 캔디도 샀어요. 화장품이랑 옷을 너무 많이 샀어. 그러면 stupid! 우리 친구들은 지금도 예쁘니까 그냥 오이빈으로 깨끗이 세수만 하세요. 이거 very important. 여러분 혹시 이 얘기 듣다가 찔리시는 분 없습니까? 나도 엄마가 준 용돈을 벌써 다 탕진했다. 손! 속담 중에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 있습니다. 이 말은 경제 습관을 길러주는 아주 중요한 말이기도 한데요. 부모님께서 주신 용돈을 잘 모으는 것도 다 습관입니다. 바람직한 경제 습관이 몸에 배야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신용이 높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요, 청소년들이 지키면 유익한 똑똑한 경제 습관이 무엇인지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생활 환경이 단순했던 때에는 경제의 흐름을 몰라도 큰 불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환경이 많이 바뀐 오늘날에는 기본적인 경제 개념을 모르면 복잡하게 돌아가는 경제 현상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어릴 때부터 경제 지식을 쌓는 노력이 필요한 건데요. 우선 방송이나 신문에 자주 나오는 경제 용어와 경제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익숙해지도록 노력하는 게 좋겠죠. 가끔은 은행사 박물관이나 화폐금융박물관 등 경제와 관련된 장소를 견학하면서 경제 정보를 얻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계적인 투자 전문가 워렌 버핏은 16살 때 이미 경제와 사업에 관련된 책을 수백 권을 읽었다고 하니까 그만큼 경제에는 관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자린고비도 울고 가는 연예계 대표 짠돌이는 누구? 연예계 짠돌이의 레전드는 바로 최근 가장 핫하게 떠오르는 통장 요정 김생미 씨입니다. 쇼핑 즐기는 당신은 stupid, 절약하는 당신은 great을 날리면서 제2의 전성기를 맞고 계신데요. 방송생활 25년 동안 월급을 거의 쓰지 않고 저축을 해서 수많은 짠돌이의 어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또 어록이 많아요. 돈이란 건 원래 안 쓰는 거다. 껌이란 친구가 줄 때 먹는 거. 이렇게 다 명제화가 돼 있어요. 음악은 1분만 듣는 거. 1분 듣기. 1분 미리 듣기. 음악을 1분 미리 듣기로 들으면 저희 같은 음악하는 사람들은 거지됩니다. 이런 분들 때문에 저희가 전주에다가 다 때려 넣는 거예요. 전주 일전에 그런데 우리 연예계에는 김생미 씨 못지않은 숨은 절약의 고수가 또 있습니다. 첫 번째 스타는 같은 패딩만 7년째 입는다는 배우 이재훈. 이재훈은 물건 구매 시 꼼꼼히 따지기로 유명한데요. 올겨울에도 아마 같은 패딩을 입은 모습만 볼 것 같네요. 자, 두 번째 스타는 한 달치 영수증을 모아서 되돌려본다는 김슬기. 그녀는 불필요한 지출을 막기 위해 한 달치 영수증을 모아 사용 내역을 확인해 어르신이라는 별명까지 붙었고요. 세 번째 스타는 바로 무조건 세일할 때만 물건을 산다는 심영탁. 그는 정상가 구매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심지어 속옷까지도 얻어입는 진정한 짠돌이의 면모를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제 심영탁 씨랑 또 친분이 있는데 정말 돈을 안 써요. 정말 돈을 안 써요. 정말 이해를 못해요. 돈을 쓰는 걸. 한 달 용돈은 교통비가 다라고 밝히는 이주는 밥은 회사에서 사주는 김치볶음밥만 먹는다고 해서 아이돌 사상 최고의 짠돌이로 등극하기도 했죠. 마땅히 쓸 데가 없어요. 회사에서 알아서 김치볶음밥도 사주고. 가장 돈 많이 쓰는 데가 어디예요? 뭐 이온 음료? 저와 달리 정말 절약하는 당신들은 그레이트! 우리는 지난 시간에 똑똑한 경제 습관을 가지려면 무엇보다 합리적인 소비를 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이런 게 있잖아요. 물건을 싸게 파는 마트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마케팅은 물건이 싸니까 사람들이 사려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구매를 하는 그 심리가 있어서 그런 가게들이 엄청 잘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이 싸다고 마음껏 막 사면 안 됩니다. 또 마음에 든다고 계획에도 없는 물건을 충동적으로 사는 일은 절대 금물이라고 강조를 했을 텐데요. 물건을 살 때는 신중, 또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사실은 아끼는 것도 돈을 버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돈을 쓸 때는 꼭 써야 하는 곳인지 적당한 금액인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따져서 낭비가 없도록 해야 하고 생활 속에서 절약으로 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실천해보는 게 중요한데요. 일단 핸드폰 통화는 꼭 필요한 말만 간단히 하고요. 또 물이나 전기도 되도록이면 아껴 쓰고
컴퓨터는 이용 시간을 정해두고 사용하고 쓰지 않는 전자제품은 코드를 뽑아두는 게 새어나가는 각종 공과금을 줄일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저축이죠. 저축은 필요한 것을 사거나 하고 싶은 일을 이루기 위해 계획을 세워서 돈을 모으는 것을 말하는데,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처럼 조금씩 돈을 모으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큰 돈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저축을 잘하는 방법은 뭘까요? 우선 저축한 돈으로 무엇을 할지 목표를 세우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금액을 어떤 곳에 저축할 것인지도 정하고요. 그 다음에 참을성과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저축을 한다면 여러분은 성공한 겁니다. 그런데 재테크하고 재무 설계는 뭐가 다른 걸까요? 우선 재테크는 재산을 불리는 기술을 뜻합니다. 즉, 높은 수익을 거두는 금융 상품이나 부동산 상품을 활용해 돈을 버는 기술인 셈인데요. 이에 비해 재무 설계는 소득의 범위를 고려해 소비와 저축을 합리적으로 설계하고 은퇴 후의 노후 생활까지 고려하여 전반적인 인생의 재무관리 계획을 짜는 것을 말합니다. 수명이 100세까지 늘어난 인간에게는 인생의 중요한 주기별로 필요한 재무 목표가 생기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재무 설계입니다. 그러니까 재무 설계는 재테크에 비해 훨씬 장기적이고 계획적이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때문에 인간의 생애, 즉 라이프 사이클을 고려한 재무 설계로 유년기,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의 재무 설계는 조금씩 각각 달라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태어나서 20대 중반까지는 부모의 도움을 받아 성장하고 교육을 받는 시기로 소비에 비해 소득이 적은 시기죠. 특히 청소년 여러분들 나이에서 부모님이 주신 용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경제생활의 기초가 되겠네요. 그리고 어엿한 직장 생활을 하는 30대에서 50대의 장년기는 소득이 높아서 저축도 늘어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이모, 삼촌들이 이제 열심히 저축하는 것처럼 이때는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집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돈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부모님들이 열심히 일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60대 이후 이제 은퇴 시기가 다가오면 일자리가 없어져서 다시 소득이 줄어들게 됩니다. 젊을 때 미리미리 은퇴 이후를 대비하지 않으면 노년기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용돈만큼 중요한 재무 설계가 없겠죠. 즉, 용돈을 통해서 돈을 관리하는 방법과 올바른 소비를 판단하는 법, 내가 한 경제활동에 책임지는 법 등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용돈 관리의 기본은 지출할 돈과 저축할 돈을 나누는 거예요. 가장 이상적인 비율은 사실 소비를 60, 저축을 30으로 정하고요. 나머지 10을 기타 비용으로 나누는 겁니다. 일단 부모님께 용돈을 받으면 계획 없이 그냥 써버리는 예전에 저 같은 친구들이 참 많죠. 하지만 목표를 정하고 용돈을 관리하는 습관을 키운다면 용돈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 매달 3만 원씩 용돈을 저축해 5개월 뒤에 15만 원짜리 가방을 사야겠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짜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 또는 월 단위로 내가 얼마나 예산에 맞게 잘 지출했는지 스스로 확인하거나 평가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자, 용돈 기입장, 캐시북이라고 하죠. 용돈 기입장을 쓰면요, 우선 용돈을 꼭 필요한 곳에 규모 있게 쓸 수 있고요. 또 용돈이 모자라서 허우적거리는 일이 없어집니다. 또 나의 지출 내역을 한눈에 이제 알 수 있어서 불필요한 낭비를 줄일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이 이제 가계부를 열심히 쓰시는 것 같아요. 근데 가끔 어머님들이 보면은 자기가 쓴 거는 가계부에 안 적더라고요. 네, 저희 엄마가 딱 걸렸는데 분명히 자기가 산 게 자기 옆에 있는데 그걸 안 적어서 이건 안 적어? 그랬더니 가계부에 원래 이런 건 안 적는 거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 적으셔야 돼요. 자,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용돈 기입장과 친하게 지내야 할 것 같습니다. 청소년 재무 관리는 용돈 관리에서부터 시작한다. 인생에는 라이프 사이클을 고려해 나이대에 맞는 재무 설계가 필요하다. 용돈 기입장을 쓰면 지출 내역을 한눈에 알 수 있고 불필요한 낭비를 막을 수 있다. 저는 근데 사실 목적 없이 저축을 했었어요. 그냥 일단 돈을 많이 모아놓는 게 좋아서 언제 내가 이 집을 떠날지 모른다는 생각이 있어서 항상 그냥 의미 없이 약간 전쟁 전에 비상식량을 저축하듯이 그냥 저는 항상 이유 없이 돈을 좀 모았었던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계획 없이 그냥 한 번에 축 써버릴 때가 있어서 목표를 세우고 저축을 하는 게 상당히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